자, value 타입. 얘는 말 그대로 값이야, 값. 얘는 참조. 오케이? 자, 우리 C샵에서는 객체, 오브젝트 있죠. 클래스, 오브젝트, 요 클래스로부터 나오네. 자, 얘 빼고는 다 뭐야? 값 타입이야. 그런데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애가 배열. 배열도 객체로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스트링 이런 애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value 타입에 대한 거는 배운 게 뭐뭐 있냐? int 또 float 또 bool 이런 애들. 얘네들은 value 타입이야. 레퍼런스 타입은 우리 흔히 봤던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을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해. 자, 그럼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이냐? 이런 거다. 내가 메모지를 하나 뒀어. 내 메모지를 뒀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전 재산 10,000원. 여기다 10,000원 썼어. 오케이? 나 봐봐. 내가 여기다 10,000원 썼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10,000원. 내가 이걸 희주가 나한테 선생님 얼마 갖고 계세요? 나 10,000원이 있는데 여기다 좀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을 얘한테 여기다가 10,000원 써줬어. 오케이? 그랬더니 거기다가 얘가 저 10,000원은 내가 5,000원은 내 거야 하고서 지가 저걸 쓱쓱 지우고 5,000원 써놨어. 내가 준 메모장에다가 내가 얼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10,000원 갖고 있어요 하고 내가 10,000원을 써줬더니 내가 준 그 쪽지에 있는 10,000원이라고 써져 있던 걸 쓱쓱 지우고 5,000원이라고 바꿨어. 자, 그럼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실제로 그냥 갑자기 5,000원이 돼? 아니지. 이게 바로 밸류 타입이라는 거야. 값이라는 거를 그냥 나는 값이라는 것만 값을 던져준 것뿐이야. 얘는 거기 있는 값을 아무리 바꿔도 내 거 원본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게 밸류 타입인 거야. 오케이? 이때는 복사라는 게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 복사. 밸류 타입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다 써준 거야. 그래서 제 것 따로 내 것 따로야. 그래서 제 거를 아무리 바꿔도 원본이 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왜? 복사했기 때문에 별개란 말이야. 이게 밸류 타입이야. 자, 레퍼런스 타입은 어떨까? 레퍼런스 타입은 참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우리 애를 희주한테 보냈어. 자꾸 희주한테만 보내. 우리 애를 내가 누구한테 보내? 희주한테 보냈어. 희주가 알고 보니까 미용 기술이 있네? 그래도 우리 애를 잠깐 1시간 동안 돌본다고 데리고 나가더니 애를 빡빡 밀어서 나한테 데리고 왔어. 나한테 우리 애를 다시 보냈어. 근데 우리 애가 갑자기 머리가 그때 정상적으로 있어? 아니면 머리가 빡빡 밀어져 있어? 자, 이게 참조야. 참조는 뭐냐면 얘를 통째로 보내놓고 원본을 손대는 거. 자, 복제가 일어나야 아니에요. 안 일어나지. 얘는 그냥 원본 자체를 손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를 보내놨더니 머리를 빡빡 밀었어. 아까 값 같은 경우, 밸류 타입 같은 경우 어때? 우리 애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애를 복제해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애를 빡빡 밀어도 우리 애는 괜찮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 애를 통째로 보내놓으니까 얘를 그냥 빡빡 밀어가지고 희주가 우리 애를 머리를 빡빡 밀어 갖고 왔어. 그래서 어때? 레퍼런스 타입은 원본을 손대는 거다. 이게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 이래요. 밸류 타입은 복제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로 복제를 해가지고 놓은 반면에 레퍼런스 타입은 걔 주소로 가. 원본이 있는 곳에 직접 원본이 있는 곳으로 그 주소로 가서 머리를 메모리 공간에서 걔가 원본이 있는 그 주소로 가서 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거야. 데이터를 바꿔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게 있어요. 괜찮지? 이게 바로 밸류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이야. 그럼 왜 call by value 부를 때 그냥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죠. 유니티 안 열었네.
일단 프로젝트는 난 열어놓고 다시 여기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게 있다. 자, 봐요. 내가 int a에다가 10 넣어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int b에다가 20 넣어줬어. 됐죠? 자, void swap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int a int b라는 애를 만들고, 오케이? 자, int 템프라고 변수 하나 넣고 여기다가 a를 넣을게요. 오케이? 왜? 얘네 둘이 수압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a에다가는 b를 넣고 b에다가는 템프를 넣을 거야. 그럼 두 개가 값이 바뀌었겠지. 왜 템프에다 넣느냐? 임시 변수에다 왜 넣느냐? a에다가 b 값을 넣으면 a 값이 날아가 버렸잖아. 그쵸? a 값을 임시 정수에다 기억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int a는 10, int b는 20 이렇게 놓고 내가 이 밑에서 뭘 할 거냐? 바로 swap 함수를 호출해 볼게. 자, a, b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a하고 b를 넘겨줬더니 a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b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랬더니 값을 바꿨어. 자, 다시 요 밑에서 내가 a하고 b를 프린트해서 찍어보자. 이때 a에는 몇이 들어가 있고 b에는 몇이 들어가 있을까? 값을 바꾸니까. 자, a에는 몇이 들어가요? 불러봐. 값을 바꾸라고. a에는 몇이 들어가? 20. b에는 10.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겠지. 하지만 찍어보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a에는 10이 들어가고 b에는 20이 들어가. 전혀 바뀌질 않았어. 오케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이래요. 이렇게 호출했을 때 자, 이렇게 호출했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a하고 b를 넣어줬잖아. 그때 이 밸류 타입은 복사가 일어나. 내가 아까 희주한테 메모지에다가 쪽지에다 써서 보내준다고 그랬지. 복사가 일어난다는 건 이름은 a하고 b를 넣어줬지만 여기에 있는 a하고 b는 여기에 있는 a하고 b하고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야. 그림 그려볼까? 이걸 클래스라고 한다고 했고, 그쵸? 이렇게 쓴다고 했지. 자, 여기에 개똥이가 있어. 여기에 개똥이 있어. 이름이 똑같은 개똥이야. 두 개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지. 맞죠? 여기에서 개똥이 A라는 개똥이가 있고 여기에서 A라는 개똥이가 있어.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르다고. 여기에 있는 개똥이랑 여기에 있는 개똥이랑 다르다고. 그쵸? 얘는 스타트 함수에서 내가 스타트 함수에서 만들어 놓은 A하고 B야. 여기는 수압에서 있는 A하고 B야. 여기에 스타트에 있는 지역 변수인 A하고 B, 수압에 있는 A하고 B 서로 다르다고. 그쵸? 다른 애야. 내가 그때 그럼 여기에서 A하고 B를 넣으면 A가 통째로, A라는 녀석이 통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10이라는 값이 여기 넘어가. 10이라는 값이 넘어가. 넘겨줬으니까 변수 A를 어떻게 한 거야? 우크 받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때? 저쪽에 있는 A는 A하고 이쪽에 있는 A하고 다르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넘겼을 때 새로운 A라는 애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영역에 들어가요. 메모리 구조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메모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자, 여기에 있는 A라는 애를 내가 여기다가 A에다가 10 넣어줬어. 오케이? 자, 수압이라는 애다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럼 수압이라는 애에 있는 A라는 애가 다시 A라는 이름으로 10 이렇게 들어가는 것 뿐이야. 얘는 전라도에 사는 A야. 얘는 경상도에 사는 A야. 서로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오케이? 공간에 서로 다른 A가 그냥
이 같은 이름으로 집 짓고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다른 거야. 저쪽 방에 있는 A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해서 우리 반에 있는 A의 머리가 빡빡 밀려지는 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치? 다른 애라고. 이게 바로 밸류 타입을 데이터 불렀을 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를 통째로 보내야지 바꿔져. A를 통째로 보내야지 바꿔져요. 원래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FPS 할 때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미리 당겨서 해볼게요. 왜냐면 어저께 내가 졌던 미션 때문에 그래. 자,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를 여기서 10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 애를 희주한테 그냥 통째로 보내면 우리 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원본이 영향을 받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0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A를 보내게 할 수 있어요. A를 보낼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때? 그 A를 받아서 그 A 자체를 바꿔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원본이 바뀌지. 이게 바로 call by reference야. C샵에서는 C 계열에서는 포인터라는 이런 주소를 아까 뭐라 그랬어? 참조는 직접 그 주소에 가서 머리를 다 데이터를 바꿔버린다고 했잖아. 이런 포인터라는 요 기호를 쓰고 혹은 C++에서는 AND 이런 주소 참조 기호를 써요. 유니티에서는 이 C샵에서는 원본을 주소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요 앞에다가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인트 여기 자료형 앞에다가 요런 거를 써. 요 앞에다가 여기다가 ref 레퍼런스의 약자야. 혹은 비슷하게 out 저장해서 내보내준다 이런 의미겠지. 그치? 두 개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어쨌든 어떻게 얘네를 ref라는 키워드를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잖아. 여기에도 이렇게 붙여주잖아. 그럼 여기에다가도 쓸 때 여기다 ref 해서 써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ref A 해서 넘겨버리면 A 원본을 보내버려. 그럼 제가 ref A로 받으면 어떻게 원본을 받아서 데이터를 바꾸는 거야. 그럼 어때? 복사가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걔 원본을 가져다가 그냥 그 주소로 들어가서 원본을 바꿔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게 콜바의 밸류를 콜바의 레퍼런스로 바꾼 예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보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는 됐나요? 자, 그 다음 보자. 이번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번에는 move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게임 오브젝트를 받을게. 여기에서 객체 이름은 뭐 플레이어라고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내가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변형을 했다. 오케이? move라는 에다가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럼 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볼게. 뭐 업데이트 이번에 업데이트 함수에서 move 해놓고 여기서 그냥 나 자신인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넘겨줬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자 포지션을 여기서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코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업데이트해서 이 move로 호출하면 객체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유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넘기면 걔가 복사돼서 넘어갔으니까 원본에는 지장 없었어. 그쵸? 근데 얘는 어때? 난 게임 오브젝트를 넘겨줬더니 얘가 원본을 움직여버려. 맞죠? 맞지? 그래서 이런 객체들, 게임 오브젝트 이런 객체들은 어떻게? 참조가 넘어가. 레프 이런 거 키워드 안 써도 어떻게? 참조가 넘어가. 그래서 원본이 넘어가기 때문에 원본의 주소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원본 자체를 바꾸는 거야. 이게 콜바의 밸류하고 레퍼런스의 차이점이야. 자, 근데 이걸 얘기를 왜 하냐? 뭐 이따가 봐야 될 예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C 계열이나 C++ 계열들을 나중에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자바 언어나 우리가 배우는 이 C샵 언어들은 콜바이 밸류하고 레퍼런스를 저렇게 객체는 무조건 레퍼런스고 우리 인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 걔네들은 다 밸류 타입이야. 근데 C나 C++ 계열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밸류 타입처럼 넘어가요. 밸류 타입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런 거야. 내가 아까 수압이라는 애들이 뭐 무브라는 애가 있다. 여기다가 게임 오브젝트에서 플레이어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어. 이게 지금 우리는 이 C샵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C++로 이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뭐 문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 거의 똑같아요. 놨어. 우리 어떻게 플레이어 점 트랜스폼에 또 포지션 이렇게 움직였어. 그리고 어디선가 또 무브를 호출해가지고 여기다가 플레이어 이렇게 뭐 게임 오브젝트에서 넣어줬다가 치자. 코드는 똑같이를 모르지만 이게 언어마다 이게 다르라. 거기서는 얘가 밸류로 넘어간다. 밸류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객체가 원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가요? 복제돼서 넘어가. 복제돼서 넘어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이 게임 오브젝트는 내가 봐라. 여기다 이미지도 붙이고 있고 오디오 파일도 아까 우리 오디오도 붙이고 있고 막 이렇게. 근데 그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한 1기가 된다고 치자. 복제돼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메모리 1기가를 할당을 해요. 걔가 갖고 있는 거 다 복제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뻗어버릴 수 있어. 굉장히 큰 거야 저게. 그래서 버릇처럼 저런 애들 넘길 때 복제한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가벼운 것도 복제하려면 메모리라는 공간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어느 공간이 있어서 세상에서 얘를 리소스를 딱 할당할 거 아니야.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치? 얘가 갖고 있는 리소스 데이터를 다 카피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놔야 되고, 이 복제하는 순간 카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 할당도 있고 그 작업들이 들어가. 굉장히 느려지고 잘못하면 뻗어버릴 수 있어. 메모리 부족으로. 그래서 어떻게? C나 이런 C++ 계열들에는 앞에다가 그래서 여기 참조 기호를 이렇게 붙여요. 참조 기호를 붙여. 그럼 어떻게? 우리 레프를 붙인 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 레프라는 키워드가 참조 키워드라고 했지. 레프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주소가 그냥 넘어간다고 그랬잖아. 원본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걔네를 복사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원본 자체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실무에서 가서 보면 그런 것 그냥 막 써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가서 보면 시스템이 뻗는 이유들은 다 뻔하고 여기에서 메모리 누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C샵이나 자바 계열들은 우리 VM이라는 애가 있다고 그랬어. 생각나요? 버추얼 머신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C샵을 DLL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작업하는 애들이 번역해주는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 걔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메모리 관리를 해줘. 안 쓰는 애들은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네 하고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청소해주는 작업들을 해. 근데 C나 C++ 계열들은 없어 그게. 우리가 생으로 해야 돼. 메모리 관리를 우리가 생으로 해야 되기 우리가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C나 C++은 어려워. 우리가 다 관리해줘야 돼서. 그래서 어려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저런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는 저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그냥 다 시스템이 다 뻗어버릴 수 있어요. 언리얼이 C++를 쓰거든. 혹시 나중에 유니티 말고 그쪽도 여러분들이 손을 대볼 수가 있을 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왜? 유니티를 다룬다는 건 언리얼도 당연히 다룰 수 있다는 얘기야. 뭐에 가리는 게 아니야. 목적성에 의해서 그냥 선택할 뿐이야. 근데 그런 언어들 걔네들 특징마다 걔네는 C++를 쓰니 저런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 물론 이 앞에 콘스트라는 애는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건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콜바이 밸류하고 콜바이 레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 알겠지?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했던 게 플레이어를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하나 더 오늘 작업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야.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 미션을 해보자고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이 콜백 밸류와 레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야 돼. 우리가 계속 클래스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얘기했던, 그치? 클래스라는 애가 있어. 그쵸? 근데 우리가 벡터를 배웠지? 그쵸? 이 벡터는 밸류 타입이야.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라 밸류 타입이야.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벡터 3 여기 위에 있는데, 벡터 3라는 녀석이 위에 있어요. 얘 F12 키를 눌러서 가볼까? F12 키를 눌러서 가보면 이 단축키가 자,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클래스가 아니라 스트럭트라고 돼 있어. 그쵸? 이걸 우린 구조체라고 해요. 구조체. 구조체는 어떤 거냐면 여기 뭐 클래스하고 똑같이는 생겼어. 근데 중요한 건 구조체는 데이터의 목록,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묶음들을 관리한다고 보면 돼. 만약에 에너미가 HP하고, 그치? HP하고 그 다음에 생명 주기랑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에너미의 그냥 HP 속성, 무슨 속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에너미의 무슨 데이터 속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서 처리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그 안에 데이터라는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들만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묶음들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조체라고 해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이런 묶음 처리라고 보면 돼. 알겠지? 지금 우리가 학생 목록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기자재 목록들을 우리가 따로 관리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어떤 동작 행위들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치? 학생들 목록과 기자재 목록을 학생에 맞춰서 같이 관리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데이터들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떨어뜨려서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갖고 있고 싶어. 그때 구조체를 쓰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학생 관련된 그 데이터 그거 좀 다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이 묶음만 통째로 던져주면 되잖아. 그쵸? 바로 그래서 이 스트럭처라는 애는 이 구조체는 바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라 얘네는 밸류 타입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넘겼을 때 어떻게 되겠어? 원본이 바뀌어 아니면은 복사본이 바뀌어? 밸류 타입은 복사본이 바뀌어요, 원본이 바뀌어요? 복사본이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어 무브에 포지션을 직접 건들려고 하면, 자 봐봐.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X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마이너스 6으로 넣으려고 하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오류를 발생해요. 얘가 보면 어쨌든 수정할 수 없대. 여기다 수정할 수가 없대. X값을 다이렉트로 수정할 수가 없어.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얘네가 어쨌든 직접 요 속성 하나하나에다가 값을 수정할 수는 없게 해놨어. 대신 이 포지션 값에 이 벡터 자체를 값을 통째로 할당할 수 있게 해놨어요. 포지션은 뭐야? 자료형이 벡터라고 돼 있죠. 벡터 3. 그치? 이 값은 통째로 할당을 할 수 있게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X값을 이렇게 수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돼.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봐봐. 벡터 3에서 템프 임시 포지션이라고 해놓고요. 얘를 트랜스폼의 포지션으로 저장을 해놓을게. 왜 이렇게 저장하느냐? 얘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애는 밸류 타입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내가 해볼게. if 얘의 어때? 얘 값을 저기다 저장해놨으니까 이 값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거잖아. 그쵸? 값을 저 때는 어떻게? 복사해서 들어가게 돼. 트랜스폼 포지션하고 템프 포지션에는 는 해서 넣을 때 원본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복사돼서 들어간다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복사돼서 들어가는 거는 얘 이렇게 놓고 템프의 포지션에 x에다가 얘 x 놓고
y 넣고 z 넣고 이렇게 복사돼서 하나씩 하나씩 복사돼서 넣어서 들어간다고. 지금 조금 아까 는 해서 이렇게 넣는 거는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들을 복사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원본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복사해서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해.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x좌표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밑에 보니까 마이너스 6으로 설정하지. 그래서 템프 포지션에 x에다가 마이너스 6. 얘는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아까 트랜스폼 점 포지션에다가 거기 x 값에다가 다이렉트로 넣을 수가 없었는데 임시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벡터를 새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으면 넣을 수가 있다고. 오케이? 트랜스폼 점 포지션에는 직접 점 x 해가지고 값을 넣을 수 없게끔 유니트에서 막아놨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시 변수를 저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복제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값을 그럼 적용한다고 치자. 최종값을 그럼 적용한다고 칠게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여기에서 자 봐봐. 여기에서 얘한테 값을 카피해가지고 복제가 일어난 거야. 클론이 생긴 거야. 클론이 생긴 거야. 얘하고 이 트랜스폼 포지션하고 템프 포지션하고는 값을 복제만 했지 서로 다른 애라고. 우리 아까 수압에서 얘기했었던 인트 a와 여기서 인트 a는 다르다고 했죠. 다르다고. 알겠지? 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봐. 템프 포지션에 이렇게 됐다면 템프 포지션에 x에다 6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에도 값이 적용이 됐을까? 아니면 얘한테만 적용이 됐을까? 얘하고 얘는 다른 애라고 해서 서로 같지? 어떻게? 서로 다르다고. 다른 애라고. 그러면 A라는 개똥이 다른 애의 속성을 내가 이렇게 값을 바꿔버렸어. 그럼 내 속성까지 같이 바뀌어? 아니죠. 내가 희주한테 내가 지금 저 내용은 어떻게? 희주한테 내가 10,000원 써가지고 준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10,000원 써서 얘한테 복사해서 줬어. 희주가 저기서 지 거에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값을 마이너스 6이라고 바꿨어. 내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내 값은 안 바뀐다고. 트랜스폼 포지션은 안 바뀐다고. 알겠죠? 맞지? 이게 바로 벡터는 밸류 타입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원본에도 적용하려면 얘를 원본에도 적용하려면 그래서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끝나고 나면 트랜스폼 점 포지션에다가 템프 포지션을 넣어서 다시 넣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밸류 타입이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복제본의 값을 바꿨어. 쟤를 나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나한테 다시 넣어줘야지 원본이 바뀐다고. 알겠어요? 벡터가 그래. 벡터는 밸류 타입이라. 그럼 벡터를 가지고 있었던 저 트랜스폼은 쟤는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그냥 트랜스폼을 넘겨버리면 트랜스폼의 값을 변경하면 우리 막 무브에서 막 이동하고 하잖아. 그치? 걔는 객체이기 때문에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걔는 원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원본이 넘어가서. 근데 포지션은 벡터잖아. 밸류가 넘어서 밸류는 값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복제해놓고 바꾸려고 해도 걔가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아리까리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써야지 원본을 바꿀 수 있어. 은채 왜? 내부에서 막아놨어. 다이렉트로 속성에 접근할 수 없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내가 은채한테 비밀이 있을 거야. 그치? 비밀이 없니? 있다고 치고. 근데 내가 네 비밀에 다이렉트로 접근하면 돼, 안 돼? 너한테 만약에 내가 몸무게를 다이렉트로 물어봐. 그러면 뭔 소리?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너의 몸무게라는 단어는 끊을 수 있어. 내가 네 몸무게를 내가 다이렉트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얘한테도 x라는 그 포지션 x라는 값,
y라는 값은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다이렉트로 와서 그 x에다가 값을 변경시켜줬을 때는 내부 처리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치? 얘가 x라는 값의 데이터를 100가지밖에 못 받게 해놨어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다 강제로 그 값에다 200 때려 넣어. 그럼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다이렉트로 넣으면 얘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못하게 막아놓고 저런 식으로 통해서 넣으면 얘가 100밖에 못 받는데 200으로 넣었어. 그럼 그건 내가 잘라서 어떠한 처리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의도 때문에 그 속성에 x라는 속성에 다이렉트를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나중에 이거 getset 하면서 한번 다시 또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객체지향에서 그 캡슐화, 은닉화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어요. 생각나나? 상속성, 그 다음에 캡슐화라는 게 있었고 또 다양성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목적 때문에 x라는 값을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없게끔 가져올 수는 있는데 세팅할 수는 없게끔 막아놨어요. 내부적으로. 됐지? 어제 얘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지금 요 밸류 타입과 그냥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냥 구현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밸류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벡터가 레퍼런스였다면 아주 간편하게 그냥 값을 바꾸면 원본도 바뀔 텐데 밸류이기 때문에 복제가 돼서 서로 다른 애라서 그럼 내 거 원본에 하려면 값을 덮어 씌워줘야 돼. 이렇게. 됐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되겠지. if temp 포지션에 x가 6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요? temp 포지션에 x를 6으로 놓는 거지. 그래 놓고 다 이 값이 다 되면 원본에다가 적용해 주는 거지. 그죠? 자, 어떻게 템프 포지션에다가 먼저 원본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넣어놓고 그 값들에 대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적용된 값을 원본에다가 다시 덮어 씌워주는 이 흐름으로 간다고. 요즘에는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C나 C++ 계열에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 다음에 파일을 로드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구조체 단위로 했어요. 저 스트럭처라는 거를 구조체 단위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같은 C++ 계열의 C 계열의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그러면 데이터를 던질 때 저 구조체 통째로 던져버리면 제가 그 데이터 거기 담은 거 통째로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되게 좀 편하게 돼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엔진들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 것 같아. 조금씩 그냥 파싱 데이터를 조금씩 좀 엔진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서버 엔진마다 조금씩 다르게도 해요. 데이터를 막 뒤집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하나 서버마다 대응을 해줘야 돼. 어쨌든 이렇게 구조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구조체를 사용을 해요.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유니티로 가서 어제 했던 거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이 화면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적용되는지 볼 거 아니야. 자, 플레이 눌러보면 어때? 왼쪽으로 더 이상 안 가고 오른쪽으로 더 이상 안 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이걸 뷰포트로 변환해서 하는 것도 우리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조금씩 더 진도를 나가볼게. 근데 뷰포트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뷰포트로 하게 되면 뭐야? 물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 딱 정반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될 거야. 얘 크기를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1대1 대응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몇인지를 그 상황에서는 몇 퍼센트, 얘 큐브의, 플레이어의 큐브 크기가 몇인지를 0에서 100%일 때 얘가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가 없어, 크기가. 그쵸? 되게 애매하지. 전체 크기 중에 얘가 몇 퍼센트인지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절반만큼 얘가 그냥 몸을 요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그만큼을 내가 강조를 몇 퍼센트를 이동시키려니 이게 어려워. 이게 뷰포트로 대응했을 때의 단점이야. 그럼 화면에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해상도에 완벽하게 대응하겠다고 보기 어렵지. 그치? 반이 가려지니까. 그렇다면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법이 또 있어요. 우리 책에 또 있는데, 자, 우리 플레이어를 잠깐 보면, 아니지, 메인 카메라를 잠깐 보면, 이 메인 카메라에 단축키를 좀 바꾸자. 아, 이거 되게. F3. 자, 카메라에 보면 우리 프로젝션을 여기 오소그래픽으로 해놨어. 오소그래픽으로 해놨어. 그쵸? 여기 오소그래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사이즈라는 애가 이렇게 보일 거야. 사이즈. 그쵸? 사이즈가 10 이렇게 있지. 그치? 카메라에 메인 카메라를 선택해보면 프로젝션은 오소그래픽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오소그래픽이 사이즈가 10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혹은 뭐 5로 되어 있든 상관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저 사이즈 10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전체가 있을 때 지금 메인 카메라의 크기예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메인 카메라 화면 크기야.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 게임화면하고 똑같은 사이즈야.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카메라 요 하얀 박스 있잖아. 요거 이게 지금 우리 게임 화면에서 보이는 요 창이라고. 됐지? 자, 그때 저 사이즈 10이라는 건 얘를 절반을 딱 잘라. 여기가 10이란 얘기예요. 그럼 전체 카메라 사이즈는 몇이야? 20이지. 유니티는 단위가 미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전체가 지금 몇 미터야? 20미터. 오케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면 가로는 지금 몇 미터인가가 궁금한 거야. 세로로는 20m니까 플레이어가 20m 거기보다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좌우는 그럼 몇 미터일까? 이거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것만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비례식에 의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640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640에 9601에. 그쵸? 바로 픽셀 좌표야. 이거는 화면에서의 픽셀 좌표야. 스크린은요 픽셀 단위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의 그 RGBA 색상으로 해서 하나씩 그 색상 가지고 색상이 몇 개가 가로로 몇 개 있느냐 세로로 몇 개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 개수를 쓰는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 해상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유니티는 가상 공간의 세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몇 미터 움직였냐로 볼 수 있어. 내가 창범위까지 가는데 몇 픽셀 움직였냐로 이거 판단할 수가 없어. 공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미터 단위로 유니티는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저거를 화면에서 볼 때 그럼 몇 픽셀로 움직였느냐? 그럼 픽셀로 우리가 환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단순하죠. 얘가 20m야. 그럼 이거 픽셀로 환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960으로 해버리면. 해상도로 나눠버리면. 나오죠. 단위가. 그지? 1픽셀은 몇 미터라는 단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1픽셀은 몇 미터라는 단위가 나온다면 얘가 만약에 0.1미터라고 픽셀당 0.1미터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 곱하기 640 해버리면 어때? 여기에 전체 미터가 나오잖아. 몇 미터인지가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몇 미터인지가 만약에 10미터다라고 하면 가로가 지금 10미터다라고 하면 나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치? 해상도를 계속 아무리 바꿔도 저 계산으로만 간다면 어때요? 무조건 해상도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렇게 해서 맞춰내는 거야. 우리 책에 그 내용은 있으니까 한번 봐요. 이게 사실은 내가 옛날에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간단 비례식으로 이렇게 찾아내야지 하고서 봤는데 웹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인터넷 구글이나 어디에서 찾아보세요. 이걸 찾기가 어려워. 못 찾았어. 어. 있어. 있어. 있어.